광개토대왕인 북위 태조도무제 탁발규가 몽골인 한족을 이끌고 유럽으로 건너가 한제국을 건설했던 천하의 북위도 시간이 흘러가며 쇠퇴하는 시기가 다가오니 참으로 슬프구나. 북위가 동위와 서위로 갈라지면서 그 주인공들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동위와 서위, 이주영. 이주영은 삭주 출신으로 북위 육진 중의 하나인 옥야진을 진압했고 하음의 변을 일으켜 북위의 정권을 장악했으며 진양에서 조정을 움직였다고 합니다. 삭주, 옥야진, 진양의 지명을 밝혀봅시다. 삭주, 강원도 춘천의 군명이 삭주로 군명 안양은 안주와 동일한 지명으로 안주의 성안에 천왕님이 계셨던 천왕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군명 봉산이란 천하의 중심 천부가 있었던 곳입니다. 옥야진, 옥야진을 내몽골이라고 주장했는데 역사 속 내몽골이 있었던 곳은 천왕님과 천부가 있었던 곳을 내몽골로 주장했습니다. 전라도 전주의 속현을 인용합니다. 속현, 옥야현, 전주의 서북 70리에 위치한다. 옥주에 있는 들판이 옥야입니다. 옥주, 옥구는 동일한 지명으로 이곳에 있는 하천이 옥천으로 옥주를 옥산이라고도 합니다. 옥산에 있는 하천이 옥천입니다. 신시계천의 무대 오로봉은 나무가 없는 돌산으로 옥같이 반들반들하다고 해서 옥산이며 전라도 용담은 천왕님이 계셨던 용성에 있는 연못이라고 했습니다. 진양, 참으로 이상하죠. 북위가 황제국인데 진양에서 조정을 움직였다고 합니다. 이곳이 진주로 진한수당의 궁궐들이 모두 이곳에 모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고환의 동위, 이주시의 군벌 세력을 제압한 고환은 북위의 낙양에서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그중 연합군이 점령한 업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어편이 기죽 위군에 속하며 그 성터는 자현에 있었다고 합니다. 자현과 자주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평안도 자선의 군명이 자주로 평안도 자산, 황해도 문화, 함경도 문천은 문성과 문주의 지명이 일치되는 곳으로 이곳이 신시계천의 무대 천하의 중심 천부가 있었던 곳으로 이곳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천의의 법이 시행되었던 천축입니다. 이곳 천축인 천부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이 무주로 이곳 무주는 왕부의 속세의 법이 통했던 지역으로 그래서 문과 무로 이 두 지역을 구분했던 것입니다. 우문태, 우문태의 기반 관중지방이란 장안으로 이곳이 한양입니다. 상기에 등장한 우문태의 고향 북위의 군사기지 무천진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고려 왕건의 상계를 인용합니다. 영주를 내몽골이 무천이라고 합니다. 무주에 흘렀던 하천이 무천입니다. 전라도 광산과 평안도 개천은 익주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역으로 군명 조양을 용성이라고도 합니다. 천왕님이 계셨던 곳이 용성입니다. 서위, 낙양에서 고환의 전행에 효무제가 탈출해서 장안의 우문태에게 의탁하고 고환은 새로운 황제 효종제를 옹립하니 자 이로써 천하의 황제국 북위가 동위와 서위로 나뉘었습니다. 고환의 동위가 바로 고구려이며 우문태의 서위가 추나라가 됩니다. 이것이 동위와 서위의 비밀이었습니다. 용과 호랑이, 북위의 군사기지 육진을 기반으로 했던 맹장 고환과 우문태가 동위 서위의 정권을 잡으니 실로 용과 호랑이의 기세로 부딪혔으니 이들의 전투를 다음 백가에서 인용하면서 지명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소관전투, 용과 호랑이가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상기의 지명 중 분수, 용문, 동관, 낙주에 대해 살펴봅시다. 분수, 제후국 한나라가 있었던 상당군은 충청도 청주의 군명으로 분수란 평안도 강계의 군명을 석주 청원으로 정원이란 청주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강계란 강이 분리되는 경계로 천부가 있었던 청주가 분수였던 것입니다. 용문, 파사성인 파축이 있었던 신시계천의 무대 천왕님이 계셨던 용성, 용주에 들어가는 입구가 용문으로 역사 속 경기도 여주에 용문산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동관, 고전 번역원의 다산 시문집을 인용합니다. 두 번은 화성부의 철옹성에 대한 동관리라는 시가 있습니다. 병사들은 어찌 그리도 고생스럽게 동관길에서 성을 쌓는가. 큰 성의 견고함은 강철도 그만 못하고 작은 성의 높이는 만장이 넘는다네. 화성부의 철옹성이 있었던 지역이 바로 동관이었던 것입니다. 낙주, 낙주에 있는 하천이 낙천으로 낙주와 낙양은 동일한 지명의 다른 표기 방식입니다. 사원전투, 사원전투에서 우문태가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상기의 지명 중 의양, 소군, 호원의 지명을 밝혀봅시다. 의양, 의주는 또한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함경도 덕원의 군명이 의주로 함경도 덕원, 경상도 양산, 의령은 의춘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함경도 덕원의 군명 동모는 대진국바라가 처음 건국된 곳이며 의춘은 진시황제의 아방궁이 있었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소군,
소군에 있는 성이 소성입니다. 인천의 군명이 소성으로 함경도, 경원, 충청도, 아산, 평안도, 함정은 경원, 인주, 아산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인천의 군명 경원은 공주인 노나라의 곡부로 이곳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아산이 군명인 평안도, 함정의 부루와 산천을 인용합니다. 천왕산한 천왕님이 계셨던 곳으로 어진이의 땅 인주란 천하의 중심 천부가 있었던 곳의 지명입니다. 허원, 경상도 함양의 군명이 허주로 허원, 허주, 허도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조선의 전궁 경복궁이 이곳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교 전투, 오문태의 서희군이 계속 승리하고 있습니다. 상기의 지명 중 곡성과 하교의 지명을 밝혀봅시다. 곡성, 곡주에 있는 산이 곡산이고 성이 곡성입니다. 황해도 곡산의 군명을 식곡성, 진서, 상산이라고 합니다. 황해도 곡산의 군명이 식곡성으로 곡산의 산천을 인용합니다. 남산, 고을 남쪽 팔리에 있는데 진산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신시계천의 무대 천부가 있었던 서울의 남산이었던 것입니다. 곡성을 신안이라고 합니다. 신안의 지명을 분석해 봅시다. 경상도 송주의 군명을 신안가야 경산이라고 합니다. 군명 경산이란 서울에 있는 산입니다. 하교, 하양 하주에 있는 다리 교량이 하교입니다. 경상도 하양의 군명을 하주 화성이라고 합니다. 신증 동국여지 남에서 화는 화로 이곳이 화성이었습니다. 하교가 하남성 맹현의 서남부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맹현의 지명도 살펴봅시다. 맹현에 있는 산이 맹산입니다. 평안도 맹산의 군명이 철옹, 맹주, 동맹이라고 합니다. 평안도 맹산의 군명 철옹이 화성부 봉상현의 철옹성으로 천부가 있었던 금성의 다른 이름입니다. 옥벽 전투, 동일을 움직이는 실권자 고환이 죽었습니다. 옥벽을 산서 직현의 서쪽이라고 하니 직현부터 살펴봅시다. 충청도 직산의 군명을 위례성 사산이라고 합니다. 직현에 있는 산이 직산으로 위례성이라고 합니다. 위례성은 비리, 부리의 부도성입니다. 충청도 직산의 노정을 인용합니다. 제원로, 객관 동북쪽에 있다고 했습니다. 직산의 노정 제원은 제주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제후국, 제나라가 있었던 곳입니다. 이곳의 서쪽에 옥벽이 있었던 곳으로 옥벽이란 옥산에 있는 절벽이 됩니다. 옥산에 있는 하천이 옥천입니다. 전라도 용담은 천왕님이 계셨던 용성의 연못이라고 했습니다. 북제와 북주, 북제, 고환, 고징을 거쳐 고양이 북제를 건국했습니다. 중국 역사 속의 북제가 바로 고구려로 이들이 어떻게 북제에서 고구려로 변신하는지 추적해 봅시다. 북제와 고구려, 동시대의 고구려 역사의 실상을 알아볼 수 있는 진면목이 바로 북제와 북주입니다. 둘 다 고구려의 역사이며 북주에서 보장왕이 탄생하고 북주에서 수나라가 탄생하는 기가 막힌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고구려 평원랑 고양성, 고구려의 제25대 왕 이름은 양성이다. 평강상 호왕 또는 평광왕이라고도 한다. 양원왕의 큰아들로 557년 태자가 되었으며 559년 양원왕이 죽자 왕위에 올랐다. 즉위 후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남북주와 두루 외교 관계를 맺는 정책을 펴 561년 진나라에 사신을 보냈으며 564년에는 북주에 사신을 보냈다. 577년 북주에 사신을 파견하여 관직을 받았으며 581년에는 수나라 고조로부터 대장군 요동군공이라는 관작을 받았다. 북제가 577년 북주에게 패 멸망했으므로 북주에 사신을 파견하여 관직을 받은 것이며 이후 북주로부터 왕위를 선양한 수나라가 건국된 581년에 정식으로 요동군공의 관작을 받은 것으로 요동과 북제가 있었던 업은 동일한 지역입니다. 그러면 요동과 업의 지명을 비교해 봅시다. 업편이 기주 위군에 속하며 그 성터는 자연에 있었다고 합니다. 자현과 자주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평안도 자산의 군명이 자주로 평안도 자산, 황해도 문화, 함경도 문천은 문성과 문주의 지명이 일치되는 곳으로 이곳이 신시계천의 무대 천하의 중심 천부가 있었던 곳으로 이곳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천웅의 법이 시행되었던 천축입니다. 이곳 천축인 천부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이 무주로 이곳 무주는 왕부의 속세의 법이 통했던 지역으로 그래서 문감으로 이 두 지역을 구분했던 것입니다. 요동, 평안도 덕천과 영원은 요원인 요양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역이며 이곳에 있는 산이 황해도 수안의 요산입니다. 황해도 수안의 산천을 인용합니다. 요동산, 고을 동북쪽에 있는 진산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양인 요 지역의 진산을 요동산이라고 합니다. 요원인 요양의 군명인 평안도 덕천의 성곽을 인용합니다. 평안도 덕천의 성곽 금성산은 천부가 있었던 김해 금성으로 천부가 요 지역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금성의 성곽이 바로 국가의 근원인 국내성이었습니다. 북지가 있었던 업과 고구려가 요동군권을 받은 요동이 동일한 지역이었습니다. 586년 고구려가 평양 대성산에서 장안성으로 도읍을 옮겼다고 합니다. 고구려가 장안으로 수도를 옮긴 것도 우습지만 더 우스운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신증 동국 여지 승남 평안도 평양부의 군명을 인용합니다. 평양의 군명이 장안이라고 합니다. 581년 수나라 황제 고대로부터 대장군 요동군공이라는 관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북제는 577년 북주에게 망해서 581년 북주를 이은 수나라로부터 그 지역 요동을 봉지로 받은 것이며 그곳 요동에서 평양으로 전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북지의 마지막 왕 황제 고징의 동생이 고양이였고 동시대 고구려 평원왕의 이름이 고양성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둘은 동일 인물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581년부터 수나라의 요동 군공의 관작을 받은 북지의 세력들이 586년 수도를 요동의 천부가 있었던 곳으로부터 평양으로 전도해 수나라에게 대항했던 것이 바로 고구려와 수나라의 전쟁으로 조작되었던 것입니다. 북주와 수나라. 수나라의 양균이 북주 황제의 장인으로 581년 북주로부터 황위를 선양받으며 수나라가 황제국이 되었고 586년 북주에게 패했던 북지의 세력이 요동인 업에서 평양으로 전도해서 수나라에게 대항했던 것입니다. 아주 깜빡 속았습니다. 이들이 바로 고구려와 수나라의 전쟁으로 조작되었습니다. 고구려 돌골 투르크의 정체. 아주 간략하게 축소시켰지만 상기에 등장하는 문구를 설명하면서 돌골과 투르크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돌골은 투르크의 가차식 표현으로 돌골과 투르크는 동일한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누구였을까요? 고구려 북이 돌골 투르크는 동일한 하나의 역사였는데 역사를 조작해서 사방에 이입하는 과정에서 고구려는 한반도에, 북이는 현 중국의 역사로, 돌골은 신관과 몽골에, 그리고 투르크는 중앙아시아에 이입했던 것입니다. 동이서이가 송돌골 서돌골이며 동투르크 서투르크였던 것입니다. 다음 회에서는 중국 역사 남조와 백제의 역사를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중국 역사 남조가 바로 백제의 역사입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